이번 시간에는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로 비만도를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를 통해 디자인을 하고 블록을 통해 기능을 넣어 보겠습니다. BMI라고도 불리는 신체 질량 지수란 사람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서 비만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입니다. 몸무게를 키의 제곱, 키를 2번 곱한 값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18.5에서 22.9 사이의 지수가 나오면 보통 정상 체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키와 몸무게를 입력받고 비만도를 출력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컴포넌트로는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 버튼 등이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에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레이블에 비만도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출력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센티미터 단위로 입력을 받기 때문에 센티미터 단위를 미터 단위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입력받은 키를 100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제 미터 단위로 바꿔준 키를 2번 곱해주면 됩니다. 입력받은 몸무게에서 2번 곱한 키를 나누어주면 그것이 바로 BMI 지수가 됩니다. 계산한 비만도를 레이블에 출력해주면 애플리케이션이 완성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응용을 해서 비만도 계산기라는 것을 만들 텐데요. 비만도 계산기라는 것은 BMI 지수라고 해서 신체 질량 지수라는 게 있어요. 보통 18.5에서 22.9 사이에 있으면 보통 체중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적으면 저체중, 그거보다 많으면 과체중이라고 하는데요. 키와 몸무게를 입력받고 BMI 지수, 즉 신체 질량 지수를 구해보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걸 만들면 여러분이 아버지나 어머니, 형, 동생, 누나 등의 몸무게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가족들의 비만도가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블을 하나 넣어 줄게요. 이 레이블은 이 애플리케이션의 제목이 들어가는 그런 레이블이 될 거고요. BMI 계산기 라고 한번 적어 볼까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레이블을 넣을 건데, 이 레이블은 키를 입력받기 위해서 키를 입력하세요 라는 레이블을 만들어 줄 거예요. 키는 보통 우리는 센티미터 단위를 쓰잖아요. 그래서 키 가로 열고 센티미터 가로 닫고 키를 입력하세요 라고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키를 입력받을 수 있는 텍스트 상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꺼내서 넣어주시면 되고, 여러분 키는 숫자밖에 없잖아요. 한글이나 영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키에서 텍스트 상자를 누르고 텍스트 상자 속성 안에 있는 숫자만 버튼을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숫자만 입력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키도 입력받았고, 그 다음에 입력받을 것은 몸무게가 되겠습니다. 몸무게를 텍스트 안에 적어줄 건데, 몸무게는 보통 킬로그램 단위니까 몸무게를 입력하세요 라고 적으면 되고, 마찬가지로 몸무게를 입력받을 수 있는 텍스트 상자를 넣어주세요. 이 텍스트 상자 또한 몸무게는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텍스트 상자 클릭하고 속성에서 숫자만에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키와 몸무게를 입력받을 준비가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 버튼을 누르면은 BMI 지수가 출력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BMI 지수는 새로운 레이블을 만들고 이 레이블에 출력되는 그런 기능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1의 텍스트 내용도 버튼 1을 클릭한 다음 텍스트도 버튼 1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BMI 계산하기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출력되는 것도 레이블, 이 레이블을 누르고 텍스트를
BMI 지수가 출력되는 곳으로 만들어 줄게요. 사실 이 레이블은 글자가 들어가는 그릇, 껍데기 분이라고 했잖아요. 내용물은 계속 바뀔 수 있지만, 따라서 지금은 이런 내용물이 들어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 키 입력받고 몸무게 입력받고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글자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글자가 바뀐다고 해서 이 레이블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능을 넣을 준비가 다 됐고, 그 전에 이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 버튼의 이름이 전부 다 중구난방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가장 맨 처음에 있는 레이블 1은 제목이기 때문에 레이블 1을 지우고 제목이라고 이렇게 써줄 거고요. 제가 이렇게 언더바라고 하는 이 밑으로 된 짝대기를 넣는 이유는 띄어쓰기라는 뜻이에요. 보통 근데 띄어쓰기를 그냥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언더바를 통해서 띄어 써주는 게 보기에도 좋고 컴퓨터가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그래서 언더바를 이용해서 띄어 쓰는 것을 습관화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제목이라고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있는 레이블은 키를 입력하세요이기 때문에 레이블을 키라고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 텍스트 상자 1을 텍스트 키 입력이라고 써줄게요. 그 다음에는 몸무게가 되겠죠. 레이블 3은 몸무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는 텍스트 상자는 몸무게 입력이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오는 버튼은 계산하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라고 눌러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레이블은 BMI 지수가 출력되는 곳이기 때문에 레이블 4를 지우고 레이블 결과라고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줬을 때 저번에 있던 1, 2, 3, 4 혹은 뭐 이상하게 있던 그런 레이블의 이름, 컴포넌트의 이름보다는 훨씬 보기 좋아졌죠. 이러면 블록에서도 다시 디자이너로 돌아오지 않고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컴포넌트의 이름을 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렇게 띄어쓰기는 언더바를 통해서 구분해 준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블록을 통해서 기능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블록에 들어왔는데요. 블록에서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계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블록부터 꺼내 보겠습니다. 요 계산 버튼이죠. 이건데요. 이걸 클릭해 주시고 가장 위에 있는 요 버튼 계산, 요거를 꺼내 주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언제 버튼 계산 클릭 실행, 이게 뜻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뜻이 이상한 이유는 영어를 그냥 글자 그대로 한국말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은 when 버튼 계산 클릭 do 이런 뜻인데, 버튼 계산을 클릭했을 때 do 이하를 실행해라 이런 뜻으로 되는 블럭인데요. 그냥 when을 언제로 번역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상한 블럭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꺼내서 버튼 계산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안에 있는 게 실행되게 하게끔 만들어 줄게요. 이 안에 있는 게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BMI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BMI 공식은 몸무게를 키의 제곱, 즉 키를 2번 곱한 값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제곱이라는 뜻은 어려운 용어인데 2번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냥 2번 똑같은 거를 2번 곱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BMI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줄 건데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BMI 공식의 키 단위는 미터 단위예요. 근데 우리가 디자인에서 센티미터 단위로 입력을 받았잖아요. 따라서 이 센티미터 단위로 입력받은 것을 미터 단위로 변환할 필요가 있어요. 미터 단위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100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키가 140cm라면은 미터로 변환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1.4m가 되겠죠? 그것은 140을 100으로 나눴기 때문에 1.4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0으로만 나눠주면 센티미터가 미터로 바뀌는 거예요. 엄청 쉽죠? 그리고 나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블록에 있는 블록 중에 이 수학 블록으로 가셔야 돼요. 이 수학 블록으로 가시면은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 더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블록이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는 먼저 나누기 블록을 꺼내 볼게요. 근데 보통 나누기 블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을 나누기로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제대로 된 방법이고, 컴퓨터에서는 이 모양이 아닌 이런
짝대기가 옆으로 누워있는 슬래시 모양, 이 모양을 나누기라고 해요. 컴퓨터는 이렇게 입력하면은 멍청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기는 이거야 라고 알려줘야 되고, 이 기호는 키보드 자판에 보면은 오른쪽 시프트 옆에 물음표 밑에 있죠. 그래서 이 키를 누르면 나누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는 이렇게 생겼지만 컴퓨터는 이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컴퓨터에서는 이게 나누기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 곱하기는 이 X자가 아니에요. 이 X자는 영어 알파벳 X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릴 우려가 있죠. 따라서 컴퓨터에서는 이 X가 곱하기가 아니고 키보드 자판 숫자 8번 위에 있는 보면 눈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별 표시라고 하죠. 이게 바로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도 학교에서 배우는 나누기 모양으로 쓰지 않고, 곱하기도 학교에서 배우는 X자 모양으로 쓰지 않죠. 왜냐하면 컴퓨터가 그런 기호들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짝대기가 누워있는 슬러시를 보면은 아, 나누기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별 모양을 보면은 아, 곱하기구나. 이게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지금 나누기 블록을 꺼낸 거예요. 나누기 블록을 꺼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센티미터를 미터로 변환해 주기 위해서죠. 센티미터를 미터로 변환해 주기 위해서는 입력받은 센티미터를 100으로 나눠주면 간단하게 변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0으로 나누려면은 앞에 있는 거를 뒤에 있는 걸로 나누는 거니까 다시 한번 수학에 들어가서 맨 위에 이 0이 되어 있는 블록을 꺼내주세요. 그리고 이 0 안에 마우스 커서를 클릭하면 숫자를 바꿀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100이라고 입력해 줄게요. 숫자로 100이라고 입력해주고 뒤에다 대면은 앞에 있는 어떤 숫자를 100으로 나눠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숫자는 어떤 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입력받은 키가 되어야겠죠. 그럼 입력받은 키가 무엇인지 보려고 보니까 여기 이 텍스트 상자에 입력받는 것일 거고, 이 텍스트 상자는 키 입력이라는 컴포넌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블록에 가셔서 키 입력 블록을 눌러주세요. 블록을 누르면 이렇게 쫙 블록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쭉 내려서 이 키 입력이라는 입력 상자 안에 입력받은 텍스트만 필요하기 때문에 요 텍스트 키 입력 안에 있는 텍스트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꺼내주시면 돼요. 이 뜻은 텍스트 키 입력이라는 텍스트 상자, 입력 상자에서 텍스트만 가져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꺼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다 해주면은 블럭이 완성되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텍스트 키 입력이라는 입력 상자에 입력받은 키, 우리가 앞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에 100을 나누어 주어라 라는 뜻이에요. 왜 100을 나누어 주냐면 센티미터를 미터로 변환하기 위해서죠. BMI 공식이 미터 단위니까. 그리고 BMI 공식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몸무게를 키의 제곱, 키를 2번 곱한 값으로 나눈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키를 2번 곱해줄 필요가 있어요. 키를 2번 곱할 때는 다시 수학에 들어가서 하여튼 곱하기, 더하기, 숫자 들어간 건 전부 다 수학에 있어요. 찾기 쉽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수학에 들어가서 곱하기 블록을 찾으면 돼요. 아까 곱하기 블록이 뭐라고 했죠? 요거. 원래는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요 별 모양을 쓰지만 지금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만 얘만 요걸로 바꿨을 뿐이고 곱하기는 X자 그대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곱하기 블록 쉽게 찾을 수 있고, 곱하기를 앞에다 하고 뒤에다도 해줄 건데 이 블록을 또 만들려니까 엄청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블록을 새로 만들지 않고 복사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복사를 하냐면은 자, 이렇게 블록을 클릭한 다음 모든 블럭이 노란색으로 선택된 거를 확인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복제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쉽게 복사할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누른 다음에 모든 노란색 블럭으로 세 가지 블럭이 선택된 걸 확인하면은 컨트롤 C, 키보드의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보세요. 제가 여기 이 블럭을 눌렀을 때는 이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세 가지 블럭이 다 노란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지만 제가 100만 눌렀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얘만 노란색으로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하면 100만 복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복사를 할 때는 가장
바깥에 있는 블럭을 한 번에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해줘야 돼요. 안쪽에 있는 블럭만 클릭을 해서 복사하면 그 안에 있는 것밖에 복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블럭을 클릭을 해주고 얘를 오른쪽 클릭해서 복제하기를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앞에다 넣고 얘를 또 뒤에다 넣으면 이 뜻이 우리가 입력받은 텍스트 키가 되겠죠. 입력받은 값을 센티미터를 미터로 변환해야 되니까 100으로 나눠라. 그리고 그거를 똑같이 2번 곱해라. 이렇게 된 뜻이죠. 똑같은 걸 똑같이 곱했으니까 2번 곱한 거겠죠.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곱이라는 거를 제가 잠깐 알려드릴 텐데 제곱은 말 그대로 제 자신을 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블록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웃고 있는 눈이 하나밖에 없는 애. 이게 바로 제곱이라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이 블록이 너무 길다 싶은 사람들은 이걸 사용하면 돼요. 하지만 이거는 초등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 거니까 제가 알려만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잠깐 얘를 복사해서 갖고 올게요. 얘를 또 2번 곱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긴 블럭을 다시 한번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2번 곱한 거니까 똑같은 걸 수학에 들어가서 빈 거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걸 2번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블럭과 이 블럭은 완전히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는 지금 인벤터를 배우러 왔지 수학을 배우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보다는 얘를 쓸게요. 근데 알고 있는 분, 제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써주면 돼요. 만약에 3번 곱하면 2를 3으로 바꿔주면 되고 100번 곱하면 10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센티미터로 입력받은 키를 미터로 변환한, 그리고 그걸 2번 곱한 값이에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해주냐면 입력받은 몸무게에서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환을 한 거죠. 그럼 몸무게가 필요할 거예요. 이제 몸무게는 디자이너에 가서 입력받은 킬로그램 단위로 입력받은 몸무게가 필요해요. 이거는 텍스트 몸무게 입력이라는 텍스트 상자를 통해서 입력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숫자만 입력받도록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블록을 보면은 여기 텍스트 몸무게 입력이라는 블록이 있어요. 이 블록을 클릭을 하면 쫙 내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몸무게 입력이라는 텍스트 상자에 입력받은 텍스트 글자만 갖고 올 거잖아요. 그 글자는 숫자이겠지만 그 숫자만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키를 갖고 올 때와 마찬가지로 얘를 꺼내 주시면 돼요. 텍스트 몸무게 입력이라는 텍스트 상자에서 텍스트만 가져와라, 글자만 가져와라. 그 글자는 숫자가 될 거고요. 이 블럭만 필요하니까 이 블럭만 꺼내 주세요. 자, 이제 이 블럭에서 얘 전체를 나눠주면 돼요. 나누기는 똑같죠? 이 블럭, 우리가 맨 처음에 썼던 블럭이니까 수학에 들어가서 나누기 블럭을 꺼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몸무게에서, 우리가 입력받은 몸무게에서 센티미터 키를 미터로 변환하고 2번 곱한 얘를 나눠줘라. 이렇게 하면 다 된 거예요. 엄청 길죠? 자, 이렇게 해서 블럭은 길고 많지만 내용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키를 입력받고 센티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100을 나눠서 미터 단위로 변환을 하고, 그거를 제 자신을 2번 곱하고 제곱을 하고 2번 곱하고 우리가 입력받은 몸무게에서 나눠주고, 그게 뭐라고요? 바로 BMI 지수, 신체 질량 지수가 되는 거죠. 그게 비만도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계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를 출력해 줘야 되는데 어디다 출력해 주면 될까요? 다시 디자이너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래 이렇게 이름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굳이 디자이너로 들어가지 않고 블록에서 이게 그거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디자이너로 돌아가는 거예요. 디자이너로 돌아가서 가장 밑에 보면 써있죠. 한글로 친절하게 써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입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BMI 지수가 출력되는 곳이라고 돼 있어요. 이 레이블, 결과라는 레이블이죠. 이 레이블에 우리가 구한 BMI 지수를 출력하면 될 거예요. 어떻게 출력하냐면 버튼을 눌렀을 때 출력해야 되니까 요거는 그대로 두고 이 안에 들어갈 거를 정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전화번호부 만들 때와 약간 비슷해요. 레이블 결과라는 블록을 클릭해주고 쫙 내렸을 때 지정하기 레이블 결과 텍스트 값, 이 블록을 꺼내주시면 돼요. 이 블록의 뜻은 레이블 결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레이블의 텍스트 값을 이 뒤에 오는 애로 지정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합쳐주면 버튼 계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블럭에 클릭했을 때 이걸 실행해라 라는 뜻이고, 이거는 레이블 결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레이블의 텍스트 값을 아직 뒤에 없지만 얘 뒤로 이걸로 지정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걸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는 순간 모든 게 완성되는 거예요. 엄청 길어졌지만 내용은 간단하죠? 하나하나 볼게요. 자, 버튼 계산이라는 갖고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거 레이블 결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레이블의 텍스트 값을 아직 뒤에는 없지만 이걸로 지정해라 라는 뜻이고, 우리가 열심히 구한 BMI 공식을 여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BMI 지수를 구할 수 있겠죠? 정말 그렇게 되나 볼까요? 스마트폰의 화면을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힌트라는 게 보기 싫으니까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디자이너에 가서 여기 텍스트 키 입력을 눌러주시고, 속성에서 힌트 이걸 바꿔줄게요. 키를 입력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키 입력이라고 써볼까요? 그 다음에 텍스트 몸무게 입력 클릭해 주시고, 속성에서 힌트를 몸무게 입력이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실제 디자이너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힌트가 바뀐 게 볼 수 있고요. 키를 140cm로 입력을 해볼게요. 몸무게는 40kg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BMI 계산하기를 누르면 BMI 지수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몇부터 몇까지가 보통 체중이라 그랬죠? 18.5부터 22.9까지가 보통 체중이라 그랬는데, 이 키 140cm에 몸무게가 40kg인 친구는 그 사이에 있는 범위의 BMI 지수, 즉 신체 질량 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체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 18.5보다 낮은 비만도 지수를 갖고 있거나 혹은 22.9보다 높은 비만도 지수를 갖고 있으면 그 학생들은 약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니까 제 생각에는 비만도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많이 먹어야 키가 크니까 되도록이면 내 몸무게가 비만도 지수를 구해봤더니 높게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굶지 마시고 되도록은 많이 먹은 다음에 나중에 건강하게 키로 다 갈 수 있으니까 많이 안 먹어서 BMI 지수가 낮은 것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음식을 고루고루 섭취하시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만든 비만도 계산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 혹은 누나, 동생, 형들과 함께 한번 재미삼아서 구해보세요. 너무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운 것들로 디자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넣은 다음에 컴포넌트 또한 속성을 바꿔봤고 이름도 정리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한 컴포넌트들로 이렇게 겉보기에는 어렵지만 내용은 하나도 없는, 내용은 굉장히 쉬운 계산기까지 만들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봤고 앱 인벤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이것저것 해보시고 많은 기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블록들을 통해서 기능을 넣었으니까 이제 이 프로젝트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추출하는 APK 파일로 만들어보는 그런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AI 컴패니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만 했다면은 이제는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아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애플리케이션화를 시키게 되면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것은 가장 나중에 하는 것이 좋아요. 그 전에는 어차피 AI 컴패니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에만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디자이너로 돌아가시면 디자이너의 스크린, 컴포넌트 안에 스크린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스크린을 클릭하시고 쫙 내리면 여기 앱 이름이라는 입력 상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저는 BMI 계산기라고 적어 볼게요. 그러면 이 앱의 이름은 BMI 계산기라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의 아이콘도 바꿀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 아이콘이 어떻게 생긴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이콘 없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정할 수 있는데 전부 다 기본 값으로 놓고 애플리케이션의 이름만 BMI 계산기로 바꾼 다음에 한번 애플리케이션화 해볼게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태까지는 연결을 통해서 이 AI 컴패니언과 연결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연결이 아니라 그 오른쪽에 있는 빌드를 눌러주셔야 돼요. 이 빌드란 말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만든다, 우리 뭐를 지을 때, 빌딩을 지을 때 그때 이제 빌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이 빌드를 누르면 되는 거고요. 빌드를 눌렀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 거는 QR코드, 화면에 QR코드가 떠서 내 핸드폰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받아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저장을 하면은 뭐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통해서 여러 군데에다 보낼 수 있겠죠. 내 친구한테도 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보낼 수 있고, 내 이메일로 보낼 수 있고, 또 내가 받아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앱 위에 있는 거, QR코드를 제공하는 요 메뉴는요, 내 핸드폰에 밖에 설치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친구들에게 줘야겠다 하면은 내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뭐 이메일로 보내든가 카카오톡 파일 전송을 하든가 하면 되겠죠. 일단 우리는 이 위에 있는 거 QR코드를 통해서 앱을 빌드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면 내가 만든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 100% 찾는 게 좀 느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만든 프로젝트는 내용이 얼마 없는 프로젝트라서 100%까지 순식간에 찾고요. 이 100%까지 다 찾으면 이제 QR코드가 만들어지는데, 네, 이렇게 QR코드가 만들어지는데 이 QR코드는 MIT 서버, 구글 서버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라 언제 어디서든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단 이 애플리케이션이 QR코드가 생성된 다음 2시간 동안만 쓸 수 있으니까 2시간 이내에 이 QR코드를 스캔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QR코드를 스캔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AI 컴패니언, 스마트폰의 AI 컴패니언으로 들어가면 스캔 QR코드가 있어요. 이 스캔 QR도 마찬가지예요. AI 컴패니언으로 연결할 때, 무선으로 연결할 때 QR코드를 스캔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스캔 QR코드를 통해 QR코드를 스캔하면 돼요. 하지만 이번에는 코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6자리 글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코드를 통해서는 어떻게 접속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캔 QR코드를 눌러서 QR코드를 한번 스캔해 볼게요. QR코드를 스캔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설치가 차단됨이라고 뜬 이유는 아마 여러분의 핸드폰에서도 기본적으로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분의 핸드폰이 해킹당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막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만 허용할 수 있게 그렇게 설정해 줄 건데요. 지금 보안을 위해서 이렇게 차단했다 그러는 거를 설정을 들어가서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풀어줄 거예요. 설정을 클릭해서 쭉 보시면, 좀만 내려보시면 요 알 수 없는 출처라는 게 있어요. 읽어보시면 우리가 플레이스토어 외에서 지금과 같이 다른 경로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을 때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체크를 한 번만 해주면 이런 경고창이 뜨면서 너네 위험할 수도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만든 앱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설치 허용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애플리케이션 설치하겠습니까? 라고 본격적으로 물어보면서 이제 과정이 나타나죠. 이때 가장 오른쪽 밑에 있는 설치, 이 버튼을 클릭해 주면 돼요. 설치하면 설치 중 이렇게 뜨고 조금만 있다가 앱이 설치되었습니다 라고 떠요. 엄청 간단하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었죠. 빌드할 수 있었어요. 이때 완료를 해도 되고 열기를 해도 돼요. 한번 열어볼게요. 열기를 누르면 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그대로 떠요. 아까 키가 140에 몸무게가 40kg인 학생은 BMI가 20.4였죠. 이것도 그대로 출력이 되고, 이거는 무선 인터넷이 연결돼 있든 혹은 USB 케이블이 연결돼 있든 뭐든 상관없어요. 다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 필요 없고,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했기 때문에 이게 앱 서랍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가장 밑에
BMI 계산기라는 항목이 새로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아이콘 제가 왜 기본으로 했었냐면은 이 아이콘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드로보이 있죠? 초록색 그 캐릭터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캐릭터 그 앞에 조그만 새끼 안드로이드 로봇이 있는 게 보여요. 이게 바로 어린이들을 상징하는 안드로 로봇이에요. 실질적으로 앱 인벤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개발 툴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안드로보이, 파란색 안드로보이가 있으면서 앞으로 뭐 얘가 신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신날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을 뜻하는 것 같고, 이걸 누르면 와이파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수정은 할 수 없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글자를 수정을 해도 이미 빌드가 끝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수정한다고 해서 프로젝트에서 수정한다고 해서 이 완성된 애플리케이션에 글자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못 바꿔요. 바꾸려면은 다시 한번 빌드를 하고 설치를 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원래 기존에 있던 애플리케이션을 지우거나 다시 설치하거나 그러는 방법밖에 없어요.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빌드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되도록 제일 나중에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나는 다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는 에러가, 내가 모르는 오류가 갑자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미루는 게 좋고, 아 진짜 이제 해도 되겠다 했을 때 빌드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빌드를 해도 오류가 있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너무 상심하지 말고 기존에 설치했던 애플리케이션을 지운 다음에, 얘를 지우면 되겠죠? 얘를 지운 다음에 다시 설치해 주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 BMI 계산기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만든 BMI 계산기 애플리케이션을 빌드를 통해서 QR코드를 스캔해서 APK 파일로 내 핸드폰에 설치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디자이너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디자인을 하고 블록을 통해 비만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태까지 앱 인벤터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앱 인벤터를 통해 자신만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안드로이드 앱 인벤터 기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